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13일 수요일 그리고 11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틀치 돌아볼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은 대략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금요일 주식시장 분위기 한번 훑어보면서 시황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11% 상승, S&P 500이 0.02% 상승, 나스닥이 0.26%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 체제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우려감으로 또 하나 단기 과열 우려감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다.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죠? 자, 11월 13일 수요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에 부합했다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 CPI가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연준은 12월에도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수치는 금리 인하 속도가 당장 느려질 수 있다는 시장의 두려움을 식혔다. 즉, 골드만삭스는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보면은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전이 멈출 위험이 커졌다. 자, 추가 금리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 지금 연준 의원들 의견 여전히 갈리고 있고요. 자,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 금리 선물 시장에서 82.3%였고요. 금리 동결 확률은 41.3%에서 17.7%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11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이 확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늘어든 겁니다. 자, 11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하락, S&P 500이 0.60% 하락, 나스닥이 0.64% 하락했습니다. 자, 3대 지수 동반 하락했고요.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 빠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꺾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따라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10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 예상에 부합했다. 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9월의 생산자 물가 지표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표가 0.1%. 그러니까 10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9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죠. 근원 생산자 물가 지표도 9월에는 0.1% 상승했는데 10월에는 0.3%로 9월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시장은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텐데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게 됐고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지속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은 물가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천천히 신중하게 내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41%까지 갔다가 30% 중반으로 끝났는데 전일 17%까지 뚝 떨어졌었잖아요. 금리 동결 분위기로 확 꺾인 거죠.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연준은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부분을 차지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승리했다고 선언하는데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는 만약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중단시키거나 인플레 가속하는 리스크가 높아지면 우리의 정책금리 인하를 멈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뉴욕 증시를 좀 빨리 스피드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지켜보는 B3의 생각은 이런 거죠. 11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저는 솔직히 주식 이외에는 좀 감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강한 자에게 졸라 세다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얘네들한테는 정말 아낌없이 예를 들면 제가 봐주는 그 말티푸 까미 조카가 있는데요. 까미 엄마는 맨날 훈련을 시킵니다. 앉아 일어나 기다려 코 부위 하우스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야야야 왜 그렇게 힘들게 먹여? 야 편해 까미야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힘없는 약한 개체에는 한없이 약한데 좀 강한 것들한테는 좀 제가 센 편이고요. 막 남자를 이겨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감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주식이랑 연애를 한다, 주식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은 글쎄요. 남자라기보다 약간 중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가 현재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썰을 풀었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예요. 자, 그런데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 2.6이고요. 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3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이렇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2.6,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3.3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2%고요. 그런데 자, 변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수였습니까? 9월 달에 B컷 50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1월 달에 25bp 금리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시장은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짓이 금리 인상인데 무려 지금 한 두어 달 만에 7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 2.6,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3.3, 얘네가 다시 꺾일까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 효과로 다시 올라갈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잘못하고 있고 지리멸렬하고 단호하지 못하고 선제적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 지표와
미국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이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경제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이 뭐 3.3, 2.6 하는데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최근 2, 3개월 안에 75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시멈 열심히 올라가서 맥시멈이 2600이고 저는 한 2400포인트 정도 본다. 2400에서 25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연말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는 하단을 얼마까지 내다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제가 8월 4일 날 받았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8월 3일 정도에 제가 그 질문을 캐치하고 8월 4일 일요일 방송에서 코스피 하단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뭐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가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8월 5일 날 그렇게 제가 예언한 대로 나타났잖아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장중에 2,400이 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7%씩이나 올라갔어요. 장중에 2,400이 깨지면 또 기가 막히게 또 2,400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0포인트 정도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종가는 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뭐 2600포인트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래 빨리 올라와. 내가 먼저 팔아볼 거야. 이렇게 매물대가 쫙 대기하고 있어서 쉽게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요한데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오늘 증시가 약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2,400 깨지고 다시 2,400을 회복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뭔가 힘이 부족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좀 밀리고 대신에 오늘 장중에 2,400이 깨지면서 물갈이가 살짝 됐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유지가 됐지만 예를 들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빨간색으로 끝났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 중 한 12개 종목인데 12개 종목 중에서 지금 3종목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3 이 정도 되는 거고 오늘 하락률만 보면 다른 종목들은 어쨌든 뭐 G5준만큼이든 아니면 6%든 이렇게 올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 오늘 오전에 확 밀렸었죠. 그 밀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장세가 오기 전에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고 그럼 빠질 것이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이뤄졌고요. 이게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2024년만 얘기를 하면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텐데 종목 장세가 쉽게 개인들에게 수익을 내주는 장세는 아니다. 종목 장세가 진행되기 전에 물갈이가 한번 돼야 되고 그 물갈이가 2,400을 장중에 딱 깬 건데 자, 딱 깼으니까 지난번 8월 5일 200포인트 급락하고 다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됐던 다다음 주가 됐던 다다다음 주가 됐던 12월 달이 됐건 계속 아마 2,000포인트 2,400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서 2,500을 가려고 하면서 또 장중에 2,400도 깨고 이러면서 2,400을 깼다 회복했다 깼다 회복했다 다시 좀 올라갔다 다시 깨지고 이 지랄 연병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어떤 분께서 제가 지난번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 날 방송을 했는데 힘이 느껴지고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장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증권은 2,800포인트, 2,700, 2,800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2,500포인트 중반에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운 레벨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맞췄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히 내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등신들처럼 그 2,700, 2,800 간다고 얘기했던 그런 등신들처럼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주식을 베팅을 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 저 진짜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들이는 방송이 아니라 좀 뒤통수 맞지 말자. 시황 좀 냉정하게 보자.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미쓰리가 올해 시황 보면서 7월 달에 정말 많은 구박을 당하면서 너는 왜 여전히 하락을 얘기하니? 왜 하방이 열렸다고 얘기하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굳건하게 여러분 한 방에 밀어낼 수 있어요. 뭐 2,500 갈 수 있어요. 연말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있는 뭔가 방향이 잘 되고 있구나. 나쁘지 않은 거구나. 잘 가고 있구나. 놓친 게 없이 보고 가고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부터 또 막 오만방자하면 또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예전에 제 멘토님께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잔망미 넘치고 막 까불까불 하니까 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저한테 해주신 충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올라올 때는 빨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잘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또다시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이 힘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HTS를 로그인하면서 머릿속으로 외치는 그 마법을 하면서 그 주술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이 지금 방향이 옳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시든 아니면은 뭐 주식을 더 살라 그랬는데 사지 않고 기다리시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땡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목 장세를 생각하고 있고 종목 장세는 코스피가 2,400, 2,500에 와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리시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기다린 만큼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쓰리 물들었어 이제. 자 종목 장세 왔어. 이제 기다리신 분들 모두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켜줘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리치를 입양하고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위기 지속될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뉴욕 증시가 관건이긴 합니다. 어떤 관건이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2,500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이 빠지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그 하락의 밑이 뭐 한 2,400선이다.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는 거고요.
뉴욕 증시를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뉴욕 증시가 지금 바로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연초에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욕 증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무리를 이 랠리를 한번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소비 시즌을 잘 이렇게 소비 시즌으로 잘 바통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욕 증시는 크게 폭락 없이 요렇게 조정받고 그 조정받게 하는 재료는 뭐 10년물 국채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재료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뉴욕 증시를 굉장히 잘 체크할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이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경제 지표를 볼 때 소비자 물가 지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2, 3개월 동안 75bp가 인하됐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 건드릴 수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찌 2,400이 깨지면은 또 기관이 매수하든 뭐 개인이 매수하든 다시 2,400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2,400을 만들어서 플러스로 계속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라 올라가면 지난 2,600에서 팔지 못했던 사람들, 2,500에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매물을 정리하려고 매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거고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시황입니다. 자, 제가 막 정신없이 후다닥 왔는데 어제 제가 새날 방송 가는 관계로 못 해드려서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11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10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같은 것들 잘 챙겨서 내일은 조금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징역형 집행유예 이 그지 같은 결과를 보고 좀 냉정함을 가지고 좀 주식시장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좀 집중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일부러 텐션을 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침착하게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